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시간 9일부터 중국에 10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중국이 보복한 것은 실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석탄 산업을 활성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석탄 산업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을 중단하고 새로운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와 자금 지원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UBS가 현지 시간 8일 미국 S&P 500 지수의 올해 연말 전망치를 기존 대비 9%나 낮춘 5,800선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S&P 종가가 작년 말 마감가 대비 1.4% 하락할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만 당국이 최근 증시 폭락에 대응해 최대 22조 원 규모의 금융안정기금을 동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은 이번 결정이 2000년 국가금융안정기금 출범 이후 네 번째 시장 개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9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관세를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 속에 밤사이 뉴욕 증시가 또다시 널뛰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70여 개의 국가들이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협상 중이라는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에 나스닥은 오전 중 한때 4.6%까지 급등했지만요. 오후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9일부터 이 중국이 보복 관세에 다시 한번 대응하자 총 104%의 누적 관세를 미국 측에서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게 되면서 나스닥은 결국 마이너스 2%까지 추락하고 말았는데요. 애플과 같이 이 중국발 매출이 큰 종목군이 하락을 주도한 하루였고요. 또 그간 자금의 대피처 기능을 했었죠.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졌었던 금값 그리고 채권 역시도 이번 주 시장 들어서는 계속해서 이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국제유가는 결국 배럴당 60달러 선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제 소폭 되돌림에 반응을 해서 오늘은 다시 한번 이 낙폭을 확대해가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고요. 정치와 정책 테마주들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네요. 이 중앙선관위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치고 또 이어서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선거운동 일정을 확정하게 되면서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은 이재명 대표 관련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이 사법 리스크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서 단기 장애물을 제거했다는 가능성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고요. 또 이어서 관광과 가스관주 오늘 좋은 움직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 시간으로 8일입니다. 이날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에서 LNG 개발 그리고 조선업 협력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 모아지고 있고요. 또 자동차 부품주들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정부가 이 자동차 산업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단기적으로 되돌림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강보합 마감했던 코스피 시장. 오늘의 경우에는 0.63% 어제 강보합으로 되돌린 것 이상으로 크게 낙폭 확대하고 있고요. 2319선, 2320선이 무너진 모습 나타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현재 동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3천억 원 이상 오늘도 매물 담아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현재 0.92%, 약 1%에 가까운 현재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650선 막 아슬아슬하게 통과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여전히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400억 원 이상 다소 줄어들었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양대 지수가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어제의 소폭 되돌림이 정말 무상하게 오늘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7원대까지 급등을 보였는데요. 2019년 금융위기 이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이 역외 달러 위안 환율 역시 7.4위안선까지 다가가게 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요. 자, 계속해서 환율 관련 흐름 주의 깊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정치, 정책 테마주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계속해서 이 정책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유력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거의 정치 인맥 관련주들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만이 좋은 움직임 보여줬었죠. 오늘은 다소 흔들리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 누가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계속 정치 테마주들 위주로 강세를 좀 보여주는 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시장 바닥 안 쳤다, 더 빠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보여요. 더 빠질 거다라고 보입니다. 미국 시장 아직 바닥 안 쳤습니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15,000선까지 밀렸는데, 그러니까 22,200인가에서부터 지금 거의 5,000포인트 빠졌거든요. 미국 나스닥이. 여기서 한 3,000포인트에서 또다시 한 5,00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12,000선에서 10,000까지도 열어놔야 됩니다. 미국 시장은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여튼 바닥 나오려면 트럼프가 강대강의 그 대응이 아니고 좀 착하고 유순하고 뭐 이쁜 말 고운 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하고 계속 그 부딪히고 있죠. 아주 세게 부딪히고 있어서 미국 시장은 더 흔들릴 수 있고,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도 더 흔들릴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런 거를 이미 예상을 하고 정치 테마주들, 그리고 오늘 반갑게도 제가 최근 한 달? 한 지지난주서부터 여러분들한테도 LNG 가스성 관련주들,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런 쪽들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공개 방송에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일단 뭐 저희 가족분들한테서도 이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는 게 안전하다 했는데 오늘 수익이 났습니다. 넥스틸, 휴스틸, 자, 그것도 종목을 이따가 한번 보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저점 깨졌고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반등 안 나오는 거라고. 여전히 반등이 없고 더 빠질 수 있다고. 그래서 더욱더 정치 테마로 몰릴 거라고. 그래서 상황은 계속 정치 테마로 몰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단 대선 끝나기 전까지인데, 대선 끝나기 전에 일주일, 2주일 전에 그 대선 테마주들도 통상적으로 그때 무너집니다. 근데 아직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4월부터 5월 첫째 주 전까지는 계속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전저점이 깨진 상황이니까 반등을 줬다가 다시 또 떨어질 것까지 생각을 하고, 하여튼 우리나라 시장 안 좋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저희 가족분들이나 여러분들한테나 하여튼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런 애들 많이 빠지, 고점에서 많이 빠지 이런 넥스틸, 휴스틸도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이죠. 가격은 안 들어왔지만 들어왔었으면 지금 수익이 났을 종목인데, 최근 시장 일주일, 2주일 동안에서 종목들이 30% 빠지고 막 지금 난리도 아니었지만 오히려 이런 애들은 급등이 나오면서 이런 애들, 그다음에 한선 엔지니어링 이런 애들, 그리고 하이스틸, 넥스트 하이스틸, 뭐 동영철관 이런 애들, 화성밸브 이런 애들 다 추천을 했었던 애들인데 바닥에서 공략을 하다 보니까 오늘 좋은 얘기 나오니까 뉴스에 한 방이 확 올라가면서 수익으로 돌았습니다. 수익으로 도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면 아침에 팔아라. 지금 장도 안 좋은데 수익 났으면 땡큐죠. 팔아야지 뭘 욕심을 냅니까. 결국은 다시 또 올라가긴 하겠지만 지금 미국 시장이 바닥을 안 쳤어요.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팔았다가 또 떨어지면 다시 밑에 다시 싸게 사야 돼요. 지금 미국은 16,000이 깨졌고 우리나라 2,380이 깨졌습니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찾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또다시 뭐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상황이 터졌기 때문에, 혹은 서브프라임 같은 상황이 지금 터졌기 때문에 그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그 자체 지금 그 강대강 관세 전쟁 자체가 그거와 맞먹는 지금 악재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회로 삼자면 종목들이 더 폭락하면 그러면 싸게 담아야 된다. 더 싸게 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정말 좋은
로봇주인데 이런 거 어디서 사야 되냐면 지금 가격이 아니고 원래 정상적인 바운드리 내에서 2,380 우리나라 코스피 지지된 상태에서는 23만 원부터 19만 원에 사면 되지만 지금 시장이 비상입니다. 서브 프라임과 같은 상황이 지금 터진 거예요. 관세 전쟁.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떨어질 때까지. 일단 10만 원 이렇게 가격을 10만 원이면 24만 원이죠. 60% 빠져야 됩니다. 여기서 12만 원까지 떨어질 때가 50% 오늘 마이너스니까 그 정도로 종목들을 싸게 밑으로 후려쳐서 사야 된다. 어디? 정상적인 종목들은. 정치 테마주는 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종목들은 이유는 그냥 미국 시장이 안 좋아서 미국 시장이 지금 바닥을 치지 않고 트럼프가 이쁜 말, 고운 말, 착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종목들을 가격을 후려쳐야 돼요. 로봇주들. 가장 안 좋은 시장의 흐름으로 지금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이젠, RNM 이것 많이 사고 싶다. 10,000원 이하로 봐야 돼요. 지금 25,000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한 여기서부터 60% 빠지면 10,000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을 안 좋게 보고 밑에서 싸게 공략을 해야 싸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9.11 테러 터질 때, 그다음에 서브프라임 터질 때, 그다음에 코로나 터질 때 종목들이 단번에 70% 박살이 났죠. 그때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때 사야 된다는 얘기고. 뭐 정치 테마주들은 뭐 흐름들이 그냥 계속 지금 좋아요. 어쨌든 뭐 미국장 보면 자, 미국장 보면은 자, 나스닥, 다우존스. 정치 테마주는 좋은데 지금 미국 시장은 이거 딱 더 떨어지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미국 시장은 반등을 줘도 트럼프가 이쁜 말, 고운 말, 착한 말 안 하면 12,000 쪽으로 혹은 아주 심하면 10,000 쪽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뀌지 않으면 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정상적인 종목들은 사지 마셔라. 근데 지금 정치 테마주들은 제가 최근에 가족분들한테 얘기했었던 종목들, 그다음에 이재명 테마주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뭐 위세 아이텍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뭐 많이 올라간 뭐 상지건설이라든지 이거 뭐 이미 시장에서 이미 부러움의 종목으로 이미 떴죠.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이 계속 나옵니다. CS 급등 나오죠. 그리고 코나이 이것도 방송에서 얘기해드렸던 종목이고 코나이 급등 나오죠. 그래서 가족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이거였었어요. 코이즈. 이게 언제 얘기했었냐면은 그때 4월 4일 날 얘기했는데 지금 한 31에서 36% 정도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한국종합기술 이것도 이재명 테마주인데 4월 4일 날에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 패턴들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 튀고 있어요. 코나이도 마찬가지고 한국종합기술도 마찬가지고 CS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최근 드렸었던 바로 에이텍 모빌리티도 조만간에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정치 테마주 쪽으로 그리고 이 정치 테마주 쪽으로 왜 얘네들이 다 넘어갈 거라 생각을 했냐면은 좀 그쪽 애들이 최근에 다 움직였어요. 이재명 관련주, 김문수 관련주, 오세훈 관련주부터 해가지고 뭐 그렇죠. 안철수 테마부터 하고 정치 테마주가 원래부터 강했고 그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서는 다 정치 테마주로 다 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좋으냐, 미국 시장이 좋으냐 아닙니다. 더 빠진다. 우리나라 시장도 더 빠진다. 그럼 정상적인 종목들은 계속 안 좋다. 근데 오늘 재수 좋게 올라온 LNG 가스 알려주는 뉴스에 올라올 때 한번 팔았어야 된다. 팔았으면 더 떨어질 때까지 아주 세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사야 되는 거고 지금은 정치 테마 몰리니까 정치 테마주 쪽으로 계속 보셔야 된다라는 전략을 드리고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외인 이탈이 국내 증시에서 지속되고 있죠. 비록 연기금이 꾸준한 순매수를 이어가게 되면서 방어선을 형성을 해주고 있지만요. 지금과 같은 외인 이탈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시장은 당분간 약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다만 이 외인의 매도 압력이 다소 완화되는 시점이 찾아온다면 이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시장의 빠른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오늘 흐름이네요. 이 환율 부담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긴 하지만 10조 원 규모의 추경 기대감이 다소 더해지게 되면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오늘도 아시아 증시 대비 나쁘지가 않고요. 어제 삼성전자의 호실적 역시 어느 정도 힘을 보탰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각 니케이 지수는 3% 이상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격적인 매력으로도 보자면 코스피 PBR이 5년 만에 현재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현재 코스피의 PBR은 0.81
까지 내려앉게 되면서 가격적인 매력 측면에서도 우리 시장이 다른 여타 시장 대비 매력적이다 이런 구간에 머물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저희가 명쾌하게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1타 전략을 바로 제시를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이렇게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의 주인공 누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에이텍 모빌리티 오늘도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에이텍 모빌리티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챙겨보자면요. 0.47% 오늘은 다소 관련 테마들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네요. 그간의 급등세에 비하면 이 정도는 되돌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각 21,100원 선, 21,000원 선이 약간의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네요.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의 에이텍 모빌리티 당분간의 정치적인 흐름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살짝 눌림목 보이는 오늘이네요. 어떻게 한번 대응해 볼까요? 자, 지난주부터 계속 전략을 미국 시장이 16,000을 깼고 그다음에 16,000 깨지기도 전에도 전저점을 깨지는 17,000을 깨면서 상황이 안 좋아서 정치 테마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지금도.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치 테마주 외에서는 대안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을 바꾸기 전까지는. 근데 트럼프가 말을 언제 바꿀지를 아무도 모르겠어요. 지금 측근에 있었던 머스크마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서로 지금 일단 의견이 좀 틀어지고 있다고 그러죠. 어쨌든 이 트럼프의 엄청나게 그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 계속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지수가 더 빠질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나라 코로나 1,500까지 빠졌었나요? 거기도 생각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언제까지? 트럼프가 말을 바꾸지 않으면 진짜 그 정도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러려고 해요, 지금. 트럼프가 말을 바꾸지 않으면 자꾸 지금 돈들이 빠져나가, 미국에서도 차익 실현 나오고 그러는 게 이게 심각하게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트럼프가 말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트럼프가 아니라서 말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트럼프 말 좀 바꿀 수 있도록 뭐 편지를 쓰든 그러면 뭐 바꿀지도 모르잖아요. 어쨌든 미국 사람들도 바꾸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뭐 기다려봐야죠. 어쨌든 우리는 대응하는 관점에서 그래서 결국은 정치 테마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한 겁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들이 관세 이 얘기가 풀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런 테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쪽 정치 테마주를 봐야 된다. 그랬더니 지금 얘기했었던 바닥인 종목들이 지금 다들 30% 이상씩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에이텍 모빌리티만 안 갔어요. 뭐 올라가긴 올라갔죠. 10몇 프로 올라갔었었는데 최근에 12% 올라갔었었는데 다른 애들은 다 30%씩 올라갔거든요. 30%가 뭐예요? 상지건설은 지금 100% 넘게 뭐 200% 가까이 올라갔고 자.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에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이미 얘기해드렸죠. 대표들이 그러니까 각 그 장관이라든지 당 대표라든지 이미 뉴스에 보니까 일정들이 다 나왔더라. 그래서 월요일 날에서는 뭐 누가, 뭐 화요일 날에서는 누가 뭐 그 장관직을 사퇴를 하고 대선에 출마한다고 발표를 했다. 근데 발표할 때마다 다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월요일 날에 얘기했잖아요. 안철수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도 수요일쯤에 뉴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제가 뭐 딱히 뭐 미래를 뭐 점친 게 아니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수요일쯤에 당 대표직을 사퇴를 하고 대선 출마를 준비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월요일에 나왔길래 다들 월요일 날, 화요일 날에 그런 얘기 나오고 딱 급등을 하니까 그러면 수요일 날에 또 움직이겠네. 근데 오늘 기사 아침에 나왔잖아요. 오늘 당 대표 사퇴를 하고 내일서부터 대선에 출마한다라고 출정식을 오늘 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관련주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데 대선은 6월 3일이고 빨리 무너져도 5월 15일
그때쯤서부터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면 아직 조금 여유가 더 있습니다. 종목도 이미 튀기 시작했지만 시장은 불안하고 시장은 불안한 게 아니고 더 빠지게 생겼고 더 떨어지게 생겼고 그러면은 몰리는 쪽은 정치 테마밖에 없네요. 그러면 정치 테마 쪽으로 열심히 매매를 하다가 그게 이제 끝나면 한 5월 한 둘째 주쯤 돼서 이제 끝나기 시작하면 그건 뭐 정확하게 뭐 그건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그때쯤에서 정치 테마주들이 이제 끝난다 이제 폭락한다 싶으면 그때 잘 피했다가 그때쯤 되면 이미 벌써 폭락해 있는 그래서 오늘도 급등해 있는 휴스틸, 넥스틸, 하이스틸, 동양철관 이런 애들 어떡하라? 팔아라. 그리고 걔네들도 박살나고 왜냐면 장이 박살나면 다 박살나거든요. 미국장 박살나고 우리나라 박살나고 그러면 결국 종목들이 다 쪼그라들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 그때 싸게 사면 우리 코로나 때 싸게 사니까 일주일 만에 100% 수익 났죠. 빨리 나는 애들은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한 달 정도 올라갔을 때 100%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100% 수익, 그러니까 바닥 대비예요. 바닥 대비. 바닥 대비 100% 수익 안 나온 애들이 없을 정도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회장인데 지금 트럼프가 이쁜 말, 고운 말, 착한 말 할 생각이 없으니까 정상적인 종목들은 계속 조심하시고 수익이 났으면 후닥후닥 팔아버리고 손실이 5% 10%도 안 되면 빨리 정치 테마로 돌리세요. 그게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이텍 모빌리티 요거 하나 안 움직였는데 나머지 다 움직였고 뭐 카스도 가고 CS도 가고 코이즈도 가고 한국종합피수도 가고 오리엔트 바이오도 가고 오리엔트 전공도 가고 뭐 다 가는데 뭐 가겠죠 이것도.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에이텍 모빌리티 자세한 매수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 바로 체크해 보시죠. 지난주 표적 종목 오늘 상황입니다. 3월 31일 그리고 4월 1일 동양철관 각각 1,000원 선에 접근해 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4월 2일 휴림로봇 2,067원, 2%의 상승률 기록해줬습니다. 또 4월 3일 휴스틸 4,900원, 아쉽지만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대신 4월 4일 에이텍 모빌리티 21,000원, 12% 두 자릿대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완벽하게 목표가에 도달해줬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볼까요? 4월 7일과 8일 모두 에이텍 모빌리티였죠. 18,500원 그리고 19,000원 선에 만나봤지만 이날 기준으로는 아쉽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진 못했네요. 에이텍 모빌리티 그 이후로 2거래일 연속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안 그래도 약간의 흔들림, 눌림목 구간이 나오고 있죠. 과연 오늘 장의 구체적인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어제도 에이텍 모빌리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19,000원 얘기했었나. 아쉽게도 가격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강해서. 자, 보겠습니다. 에이텍 모빌리티. 단말기 관련주고요. 교통카드 단말기 관련주로 되어 있고 다른 애들하고 조금 차별이 있다면 정치 테마주는 대부분 다 증거금 100%짜리. 즉 실적이 안 되는 적자 위험한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원래 인물주들이 대부분 다 그런데 얘는 이렇게 신용이 되어 있고 안전하다는 거죠. 회사 자체가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플러스, 당기순이익도 플러스, 심지어 그 플러스도 늘어나고 있죠. 62억 벌었고 110억 벌었고 197억.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망할 일은 더욱이나 없는. 그러니까 정책주가 됐든 인물주가 됐든 뭐 부실한 애들도 해도 되지만 부실한 애들보다는 그리고 증거금 이렇게 신용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증권사에서 이미 레포트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증거금 100%짜리 종목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이즈라는 종목 이제 가족분들한테 드렸던 종목인데 봐봐요. 회사를 봐봐요. 적자입니다. 한국종합기술 이것도 보면 이거는 흑자네요. 이건 흑자. 그러니까 흑자인 애들이 안전하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줬던 종목인데 이거 이미 벌써 36% 올라가고요. 코이즈 같은 경우도 이거 적자 기업인데 이거 시가총액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위험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런 잡주들이 뭐가 좋으냐면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이렇게 테마가 될 때 아주 급등하거나 큰 수익이 나기는 좋습니다. 작전한 애들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방송인데도 안전한 종목을 줘야죠. 그래서 고르는 게 이겁니다. 실적도 괜찮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도 신용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 대출 비슷하게 빌려주는 건데 회사가 안 좋으면 돈 떼일까 봐 증권사들도 대출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용을 안 줍니다. 신용을 안 넣어주는데 이거는 회사가 안 망할 것 같으니까
안전하니까 증권사에서 신용이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금 대비 신용을 쓸 수 있도록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시장이 아니 종목이 우량하냐 부실하냐 요거를 보는데도 그거에 하나 기준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신용이 들어간 종목이 안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서 이걸 드렸는데 이게 제일 안 가요 지금. CS 그러니까 신용 안 들어가는 증거금 100%짜리 CS 지금 상한가 같거든요. 상한가 같죠? 근데 모양 어떻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죠. 자 봐봐요. 이거 지금 상한가 갔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상한가 같죠? 이거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건데 에이텍 모빌리티 이거하고 CS하고 뭐가 틀립니까? 똑같이 생겼죠. 다른 애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제 제가 그 수산 INT도 그저께 이거 넘어가기 전에 이것도 넘어갈 거다. 이것도 강하다 그랬는데 이것도 넘어가기 전에 모양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재명 테마라고 불리는 애들은 다들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비슷하게 생긴 애들끼리 지들끼리 1등, 2등, 3등, 4등 이제 순서놀이 하면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급등하고 있는 1등 종목은 상지건설이 될 거고 그다음이 뭐 위세 아이텍이라든지 뭐 그런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덜 올라가 이런 종목도 사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급등명중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게 4월 4일 날인가 4월 3일 날인가 4월 4일 날 21,000원에 공략하면은 수익이 날 거다 했는데 그날 드라마틱했죠. 갑자기 막 그 선고 그러니까 뭐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 얘기는 야 이게 그래서 탄핵이 안 되는 건가 사람들이 뭐지 하다가 종목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초반에서 막 급락을 하다가 근데 듣다 보니까 후반 가니까 아 이거 탄핵이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다들 급등을 했죠. 그래서 확 하고 막 일단 그때 오히려 흔들렸어요. 4월 4일 날 탄핵 선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흔들렸다가 근데 제가 흔들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여러분들 얘기 드렸습니다. 아니다. 이거는 올라간다. 그리고 21,000원에서 수익 났을 때 못 판 사람들도 기다리면 다시 올라온다. 해서 어제도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제도 22,000원대로 올라왔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가격 전략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건 사긴 사야 되는데 싸게 사야 되는데 지금 19,000원도 안 내려오고 18,500원도 안 내려오고 사실은 뭐 지금도 그냥 추격 매수 해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다 넘어가니까. 근데 이전에 4월 4일에 21,000원 드렸잖아요. 그래서 21,000원으로 얘기를 할게요. 21,000원으로 일단은 공략을 해보시고 안 들어오면 그냥 사세요. 방법 없습니다. 지금서부터 이제 그 대선 테마주들이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안 간 애들끼리 이제 네가 1등이고 내가 2등이고 이러면서 순서놀이가 나올 텐데 다 급등을 했으니까 얘도 지금 거래량 실린 이 패턴을 보면 얘도 동참할 겁니다. 이것도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는데 상한가로 올 거냐 CS처럼 그건 모르겠어요. 넘어가는데 확 넘어갔다가 이게 떨어질지 이건 세력들이 올라갔는데 팔아버리면 떨어지는 거지만 세력들이 더 땡길 의지로 사서 물량을 잠궈버리게 되면 얘가 그 다음에 위세 아이텍이나 그러니까 다음 순서가 될 수 있는 거죠. 좀 출발이 좀 늦어서 그렇지 넘어가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CS처럼 상한가 갈지. 그러니까 오늘 21,000원 정도로 내려오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안 들어오면 뭐 21,500원 지금 가격에서도 좀 사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정상적인 종목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 시장은 더 빠지게 생겼고 이거 지금 더 빠지는 상황을 막으려면 방법은 단 하나. 트럼프가 말을 바꿔야 됩니다. 언젠간 바꾸겠죠. 언젠간 바꾸겠지만 그거를 6개월 뒤에 바꾼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종목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뉴스가 나와서 동양철거처럼 급등을 한다, 하이스틸처럼 급등을 한다, 넥스트처럼 급등을 한다. 종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올라오면 팔아야 됩니다. 수익이 났다, 손실이 줄었다, 팔아야 됩니다. 또 떨어질 거거든요.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억울하면 트럼프한테 뭐라고 하시고 시장은 지금 하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로 몰린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또 물어봐봐요. 정수 전문가님, 그 시장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빠진다는 얘기입니까?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박살나면 코로나 때 생각하세요. 종목들 70% 박살나니까 종목들 바닥에서 한 달 만에 다들 100% 올라갔죠. 그 기회가 올 겁니다. 아주 그냥 박살이 나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오는데 지금 그 박살이 아직은 아닙니다. 더 박살나야 돼요. 트럼프가 말을 바꾸면 저도 말 바꾸겠는데 트럼프가 말 안 바꿀 것 같으니까 저는 박살난다 쪽으로 지금 배팅을 여러분들한테 하셔라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드렸으니까 지금은 정치 테마밖에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에이텍 모빌리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에이텍 모빌리티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는 2만 1,000원 선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다 같이 살펴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희 1타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반드시 보유 비중까지 챙겨주셔야 저희가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를 통해서 샵 0082번으로 저희 문자 상담 신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의 첫 번째 종목 루닛 들어와 있네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69,950원에 10%.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44,100원 선까지 크게 좀 내려앉은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년 최저라인까지 진입을 하려면 조금 멀긴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네요. 전문가님, 거래량 측면에서도 아쉬운 점들이 참 많은데요. 루닛, 앞으로의 단기적인 주가 흐름 어떻게 봐주실까요? 제가 한 달 전에도 두 달 전에도 제가 계속 공개 방송하면서 2,380을 깨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깨지면 사실 그때는 뭐까지 얘기했냐면 주식 다 던지라 그랬습니다. 사실 그것도 맞아요. 다 던지는 자리가 맞긴 하거든요. 지금 주식들을. 그러니까 2,380 깨졌다라는 건 이거는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 나스닥 16,000이 깨졌다?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얘기했어요, 이미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코로나 할아버지 찾아왔다니까요. 지금 전쟁 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서브프라임 찾아온 상황과 거의 진배였다. 왜? 트럼프가 시장 경제를 지금 바꿔버렸습니다. 박살을 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충격과 공포가 지금 아직 안 찾아오고 있는 건데, 왜냐면 이게 경제학자들도 이게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겠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관세 때문에 하여튼 난리가 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이 부작용에 대해서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이게 좋아봤자 미국만 좋을 짓이고 나머지들은 다 굶어 죽게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근데 미국만 혼자 먹고 살고 나머지 다 굶어 죽으면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과거에도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큰 전쟁이 찾아왔습니다. 뭐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과거에 다 그래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힘들고 뭔가 경쟁이 되게 되면 전쟁과 같은 상황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되게 안 좋게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도 안 좋게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트럼프는 뭐 좋다고 자꾸 관세를 하는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 좋다고 하자 그랬는데 아이폰 500만 원이고 뭐 자동차 가격 더 올라가고 뭐 다 올라간다고 하는데 혼자서 하여튼 똥꼬집을 부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불안감을 찾아오니까 돈을 크게 운영하는 애들 있죠. 헤지펀드사라든지 이런 애들이 지금 현금화를 하고 돈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걔네들은 떨어지는 걸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장이 뭐 오르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오른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니까 지금 종목들이 정상적으로 많이 빠졌다고 반등을 주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루닛 한번 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루닛 봐봐요. 많이 빠졌죠. 이 정도 빠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등을 줘야 됩니다. 근데 얘가 반등을 주려면 전제 조건이 미국 시장이 일단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더 빠질 것처럼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 한번 봐봐요. 지금 코스피 지금 전저점 깨지고 있죠. 이거 왜 깨질까요? 전저점 깨지고 있죠. 지금 저 지지라인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2480 깨진 이후에서 저는 이거는 그냥 제 느낌입니다. 여기가 깨져서 밑으로 훅 하고 그냥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 느낌이니까 믿지 마세요. 트럼프가 말 바꾸면 바로 이것도 급등하고 올라가는데, 지금 느낌 자체가,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을 얼마나 파는지 봐봐요. 여기 보면은 투자자별 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6천억, 1조 5천억, 4천억, 7천억, 1조 3천억, 1조 8천억, 2,100억, 6천억, 3천억 어마어마하게 팔아냅니다. 이거 이렇게 팔아대면 거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렇게 팔아대면 저는 뭘 의심하라 그랬어요? 곧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나? 제가 과거에서 이런 얘기하지. 오늘날 갑자기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돈을 팔고 도망가고 있다. 그러면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 사는 사람들 혹시나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나. 그렇죠. 군인들, 가족들, 군가족들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나. 과거에 이런 제가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팔아대게 되면. 근데 지금 그러고 팔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근데 다행히도 전쟁은 아닌 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그래요. 최근에 홍콩 시장, 대만 시장 언제 급락했죠? 뭐 지난주 금요일 날, 그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 날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급락하는 상황이 되게 옛날부터 있던 게 아니고 최근에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많이 팔아대고 있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얘네들이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위험해 보인다. 많이 빠졌지만 이게 바닥이 아닐 거다라고 우기는 이유가 그러니까 차트만 보더라도 전저점이 깨져서 2,000 깨지고 1,500 내려가고 코로나 때와 같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게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고 그다음에 기사는 잘 안 나오지만 뭐 헤지펀드사라든지 큰 자금을 막 몇천조 이렇게 막 운영하는 애들이 기사는 안 나옵니다. 몰래 현금하고 도망가고 있어요. 왜? 트럼프가 풋옵션을 했는지 선물 매도를 쳤는지 백악관이 매도를 쳤는지 잘 그것도 루머이긴 하지만 하방을 노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막 근거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하방을 배팅을 걔네들이 해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려 때문에 종목들이 지금 좋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2,380만 안 깨졌어도 미국 나스닥이 16,000만 안 깨졌어도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요. 많이 빠졌네요. 버티세요. 아직 미국 시장은 상승장이고 영원히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똥꼬집을 부리는 이유가 뭐가 있겠죠. 전 세계 시장을 급락시키려는 이유가 뭔가 있겠죠.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69,000 여기 950원 물린 거는 이게 손실이 한 20% 정도만 돼도 손절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손실이 거의 40% 가까이가 되거든요. 요거는 제가 손절을 권유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0%만 돼도 지금 손절해도 별로 그렇게 왜냐면 종목들이 한 번 이 정도 분위기에서 한 번 더 폭락하면 하루 만에 10% 떨어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 깨졌으면 그냥 추가 매수만 하지 말고 결론적으로는 추가 매수만 하지 말고 트럼프가 말을 바꾸기 전까지 근데 지금 바꾸기 전에 아니면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폭락하고 우리나라도 아주 그냥 폭락을 그러니까 코로나 때처럼 단기간에 그때도 한 달 동안에서 한 70%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구간이 지금 나올지 뭐 잠시 뒤에 나올지 뭐 한 달 뒤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을 한번 푸닥거리를 한번 해주고 나서 종목들이 여기서 말도 안 되는 폭락, 코로나 때처럼 폭락을 해야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매도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절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저점이 깨지면서 폭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손실이 20%밖에 안 되면 잘라버리면 되지만 손실이 40% 되면 뭐 그냥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버티세요. 갖고 있는 거는 아마 마이너스 50%, 60%, 70% 내려갈 수도 있지만 나중에 비중이 작으니까 추가 매수를 하면 그 추가 매수한 게 100% 수익 날 겁니다. 200% 수익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어서 동신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56,500원에 또 30%의 보유 비중. 현재 지금 이 시각 동신건설 66,500원 선 수익 구간에 해당이 되시고요. 사실상 최근 이 건설 섹터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좀 참고를 해야겠습니다. 건설 중소형주, 건자재가 최대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동신건설 흐름 어떻게 봐주실까요? 자, 동신건설은 이재명 테마로 엮인 겁니다. 그래서 강한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재명 테마로 뭐 여기 찾아보면은 왜 동신건설이 이재명 테마입니까? 그러면 뭐가 엮였겠죠. 뭐 그것까지는 뭐 여기 찾으면 나오긴 한 여기 있네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고향 경북 안동에 본사 위치하고 있다. 저는 뭐 왜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분할 매도하세요. 비중도 많고. 그러니까 이재명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 테마주들만 움직이니까 나쁘다는 아닙니다. 근데 정상적인 종목에서는 저는 그냥 빨리 팔라고 했을 텐데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정치 테마로 몰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분할 매도 하세요. 분할 매도. 분할 매도 하시고 주가가 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정치 테마 엮여갖고 뭐 급등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중이 좀 많으니까. 그래서 비중을 분할 매도를 하면서 이재명 테마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들은 5월 초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아직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보유 일부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M7의 최신 소식을 발빠르게 파헤치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두 측근이 관세 정책을 놓고 또다시 강하게 맞부딪혔습니다. 가장 먼저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Elon Musk ratchets up attacks on Navarro as Tesla shares slump for fourth day. 자, 4거래일 연속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자 이 일론 머스크 CEO가 나바로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바로가 누구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 무역 고문직을 맡고 있는 트럼프의 브레인으로 불리고 있는 피터 나바로를 지칭을 하고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의 저자로 더 유명할 것 같은데요. 이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이 책의 원작자가 바로 이 피터 나바로입니다. 자, 그런데요. 가장 첫 번째로 어떤 설전이 오고 갔는지를 봐야겠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Tesla CEO Elon Musk has repeatedly slammed President Donald Trump's top trade advisor. 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 고문을 반복적으로 비난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이 피터 나바로를 calling him dumber than a sack of bricks. 벽돌덩이보다도 더 멍청하다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Before later, secretly apologizing to bricks. 그러고 나서는 벽돌에게 너 같은 친구랑 얘를 비교해서 미안하다라고 비꼬기까지 했네요. 자, 이런 발언은 전날 나바로 고문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머스크를 자동차 제조업자가 아닌 조립업자에 불과하다라고 깎아내린 데서 비롯됐습니다. 여기에서 머스크 CEO가 상당히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Peter Ritardo, moron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한국어로 좀 번역을 하기에 민망할 수준의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고요. 두 번째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에 관세를 발표한 이후로 테슬라의 쉐어가 free fall, 수직 낙하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자, 실제로 최근 4거래일 동안 22% 급락한 테슬라의 주가, 연초 대비로는 45% 하락했는데요. 월가에서는 그간 이 테슬라의 차량이 대부분 미국 내에서 조립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지만 문제는요. 이 차량 부품 그리고 차량 소재에 있어서는 테슬라의 생산 비용이 관세를 절대 피해갈 수 없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pate between Musk and Navarro is the most public rift among members of Trump's inner circle since he took office in January.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로 이 두 사람의 충돌은 가장 공개적인 내부 측근들 간의 충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트럼프의 고율 관세 조치가 행정부 내부의 균열을 확대시키고 있고요. 그 잡음이 바깥으로도 들리고 있다는 그런 흐름을 말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관세 없는 자유무역지대를 주장을 하고 있죠. 이 트럼프의 핵심 정책인 관세를 비판하게 되면서 둘의 결별이 멀지 않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테슬라의 주가 흐름 이대로 봐도 괜찮을까요? 자, 테슬라 머스크는 지금 자유무역을 주창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서로가 지금 상반된.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그냥 뭐 기사는 그렇고요. 일단 트럼프가 바꿔야 왜 대통령은 트럼프니까 말이 바꾸기 전까지는 테슬라도 반등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말을 당장은 안 바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 자, 일전에 제가 270달러 이하, 그다음에 220달러에서도 싼 거다, 이거는 사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16,000이 깨지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어제는 물론 애플 가지고 얘기하면서 테슬라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사면 안 됩니다. 깨졌잖아요. 16,000이 깨졌고 우리나라도 2,380이 깨졌죠. 이거는 보통 상황에서 나온 상황이 아니에요. 뭔가 지금 시장에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뭔가가 안 좋은 상황이 나오면 건물도 무너지기 전에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건물이 뭐 금이 간다든지 아니면 뭐 흔들흔들 한다든지, 그렇죠? 이게 무너지기 전에 뭐 인터넷 찾으니까 뭐 그런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을 굴렸는데 공이 한쪽으로 굴러간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기울기가 막 자꾸 바뀌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그런다든지 아니면 가끔마다 흔들흔들 한다든지 뭐 등등의 뭔가 증상이 있대요. 건물이 폭삭 무너지기 전에. 그리고 동물들도 뭔가 이상을 감지를 해서, 그렇죠?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게 아예 없습니까? 동물들도 건물이 무너지는 것들에 대해서 증상이 없고, 건물이 금이 간다든지 그런 증상도 없고, 흔들흔들거리는 증상도 없고 그러면 괜찮은데 지금 곳곳에 나오고 있는 최근에 갑자기 유럽 시장 폭락하고 그다음에 홍콩 시장 갑자기 급락하고 대만 시장 급락하고. 근데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관세 전쟁, 무역 전쟁. 이걸로 인해서 트럼프가 자꾸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으로 자꾸 되게 되면 서로의 감정들만 격화되게 되고,
그러면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 정책을 하기도 좀 애매한 게 인플레이션 증가하게 되면은 또 그런 것도 있고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미국 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아시아 증시도 폭락할 거고 뭐 다 난리 나겠죠. 그러면 누가 좋은 거냐면 하방 배팅한 애들이 좋습니다. 선물 매도 치고 그다음에 뭐 코인도 하방에다 베팅을 하고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큰 돈을 갖고 있는 애들이 그럴 수도 있죠. 하방에다가 뭐 나스닥 10,000 깨지는 쪽으로 베팅을 하고 우리나라 지수도 1,500 깨지는 쪽으로 코스피 1,000으로 떨어지는 쪽으로 만약에 선물 베팅을 한다. 만약 진짜로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요. 1억 넣으면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벌걸요. 2만 프로, 3만 프로 터집니다. 4만 프로도 터져요. 옵션은.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나오는 상황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좀 경고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들이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트럼프가 자꾸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 보니까 시장이 흔들릴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막 손절을 해라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살려는 사람들은 참으라는 얘기입니다.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샀잖아요. 산 사람들은 손실이 10%도 안 되잖아요. 현금화 하세요. 현금화 했다가 트럼프가 좋은 얘기 나오면 그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좋은 얘기 나오게 되면요. 지금 고점에서 빠진 게 지금 488달러에서 240달러만 내려도, 그러니까 240달러에서 전고점만 가도 100% 수익이거든요. 만약에 트럼프가 내가 잘못했다. 나는 이제 협상을 하겠다. 관세 그 하는 거 내가 취소하겠다. 이게 나오면 일제히 다 급등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많이 올라가 봐야 20% 봅니다. 그러니까 10% 정도 올라가는 게 적당한 거고. 그러니까 말을 바꾸게 되면 테슬라가 급등하는 게 10%고 정말 많이 가면 20% 정도 봅니다. 뭐 30%, 50%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생각을 해봐요. 말이 바뀌어가지고 급등하게 됐을 때 10%, 20% 그거 아까워가지고 미리 들어가갖고 물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10%, 20%를 덜 먹더라도 10%, 20% 올라가면 어때요? 말이 차라리 바뀐 다음에 그때 들어가갖고 뒤늦게 10%, 20% 그거 안 먹고 말이 바뀐 다음에 미국 시장이 다시 18,000, 2만, 22,000 막 이렇게 상승장이 다시 또 찾아올 때 차라리 그때 들어가서 먹어도 20% 못 먹어도 80%는 좀 먹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잡아 들어가야 되지. 지금 이미 많이 빠진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 이거 저점 깨져가지고 200달러 깨지고 내려가면 150달러 금방입니다. 150달러까지만 떨어지면 다행이게요. 계속 미국에서 계속 관세 얘기 나오고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사실 그게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이전에 있던 전저점 보면 여기 보면 101달러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101달러도 보여요 지금은 미국 때문에. 그러니까 도대체 미국이 어떤데? 미국 시장이 지금 여기서 반등을 주질 못하고 계속 관세 얘기로 지금 주면서 어제도 나스닥 선물 1%였는데 결국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일 심각하게 보는 상황이 그래요. 지금 뭐 트럼프가 고집을 부리는 것도 고집이지만 헤지펀드사라든지 큰 자산 운용사라든지 이렇게 자금을 크게 굴리는 이런 애들이 돈을 지금 현금화를 하고 있어요. 그 현금화를 해놓으면 얘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싸게 사는 겁니다. 걔네들이 박살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빠지면 현금화를 했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밑에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저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흔들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종목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오니까 테슬라도 지금은 사는 것들을 멈춰라. 혹은 손실이 적으면 현금화했다가 트럼프 얘기 나오는 거 이쁜 말 고운 말 착한 말 나오기 전까지 매수는 조금 보류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장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 그다음에 지금 인물 테마주도 잘 가죠. 이런 부분들 자 밑에 보이는 하단에 있는 초록 밴드로 들어오시게 되면 시장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보다 관망세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 시장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 정치, 정책 테마주들 아래의 공간에서 더욱더 많은 이야기 전문가님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정리하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기술적인 반등 수준 반드시 저점을 확인한 후에 진입이 필요한 장세이고요. 정치 테마주의 급등락 매매 전략 반드시 이 변동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이 부족 종목은 에이텍 모빌리티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